정부가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사청문회 일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조금 전에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셨습니까? 자, 지소미아 종료 이야기 먼저 해보시죠. 어제 아마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상 외라는 평가도 좀 많고요. 혹시 종료 예상을 하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종료보다는 이제 연장 가능성, 조건부 연장 가능성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전날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고노 외상의 태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일본이 이제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순기능적인 이제 호응 조치를 기대했는데 고노 회상이 이제 중국에서 보였던 태도를 보면 기존의 아베 총리가 유지했던 기존 방침에서 전혀 변하지 않는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그 고노 회상의 그런 태도가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노 회상이 저런 태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했었는데 결국은 일관되게 아베 총리와 고노 회상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는 외교적 해법을 위해서 피해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해법으로 풀려고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무반응, 무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감안이 되고 조건부 연장이라는 것이 연장은 하되 사실상 일본의 군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상 연장 종료와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거든요. 뭐 그렇게 될 경우 또 일본 정부와 지소미아를 연장해 놓고 왜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또 역빌미 제공의 공방으로 이어지느니 어제 대통령의 워딩처럼 힘들수록 원칙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당일까지도 연장 쪽에 무게가 실렸는데 이렇게 막판에 분위기가 바뀐 이유를 의원께서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 이미 설명하신 대로 일본 측이 우리가 내미는 손을 이제 잡지 않아준 거에 대한 일종의 분풀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일본이 우리의 외교적 소위 말해서 노력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는 거는 매우 절절하다고 봐요. 근데 똑같이 나오는 것이 우리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소미아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인식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지 않습니까? 스트롱 컨선, 매우 강력히 우려한다. 그다음에 디서포인트먼트, 실망스럽다. 미국 국무부 장관도 그렇고요.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이런 갈등 관계에서 많은 대응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그래도 지소미아는 이 소위 말해서 지금 북중러가 계속 협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의 근간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미국도 계속 지소미아는 유지해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파기를 했다. 결국은 그 손해는 우리가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이 우려하는 거죠. 전문가들 지금 다 비판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미국의 압박은 굉장히 커질 거고요.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 대해서 아마 그 불만을 표출할 거고, 일본은 일본대로 미국에 대해서 한국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경제 보복 조치를 강화해 나갈 거다. 이런 소위 말해서 이제 강경 대응을 초래한단 말이죠. 그럴 때 미국은 뭐 제가 보기에는 일본 손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조치냐. 그러니까 이거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조치인가 정말 되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한국당이나 야당에서 지적하는 거지만 저도 어제 그 파기 결정을 듣고 나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조금 있다 보면 그렇습니다.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일종의 네네. 분풀이라고 표현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오늘 이제 청와대가 밝힌 것을 보면 예. 기승전결식 그 명분과 로직이 다 담겨 있고요. 예. 저는 미국이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냈는데 시쳇말로 이런 말이 있죠.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고. 일본의 무도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반응이 처음에는 양국이 알아서 하라는 네. 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미국에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한미일 안보 라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경고를 저희가 국제 외교전을 통해서 계속 펴왔죠. 그래서 방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중재안을 냈죠. 예. 그래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중지하고 한국은 현금화하는 것을 중지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수용했지만 일본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소미아 연장 종료까지 가게 된 근원적 원인 제공은 미국이 사실상 중재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한 일본 정부에 또다시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미국이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종료해버린 것에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내는 것은 예. 오히려 이것이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미일 군사 안보 라인에 예. 큰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강력한 자극적인 경고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태국에서 보였던 미국의 중재안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높은 중재안을 가지고 한국 정부도 설득해야 되지만 일본 정부도 설득해야 됩니다. 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일본이 먼저 시작한 무역 도발을 철회하고 예.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소미아를 다시 연장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청와대와 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어떤 외교전을 펼칠지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예. 저는 궁극적인 해법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처리하고 그다음에 한국도 동시에 처리하는 이 해법이 우리가 바라는 외교적 해법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 해법에 미국이 어느 정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따라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시에 김현종 차장이 네.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8.15 광복절 날도 우리가 네. 고위급 인사를 보냈고 지금 대통령.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보냈는데 일본이 다 무시했다는 거거든요. 대통령 경축사 내용도 알려줬고 네. 그러나 반응을 일본이 보이지 일절 안 않았고 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국가적 자존심이 상했고 예.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할 수 있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지소미아 파기로 대응을 한다. 그게 정말 냉철한지 묻고 싶고요. 예. 지금 우리 국민의 자존심, 북한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북한은 지소미아 파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 자존심은 꼭 왜 한 나라한테만 해당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용을 베풀죠. 그다음에 오늘 김현종 차장 이야기 중에 말이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미국의 불만 인정하면서 그러나 한미 동맹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예. 그건 말장난이에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외교적으로 말이죠. 실망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겁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아마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미국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지금 북한은 계속 도발해 오고 있고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이 흔들린다. 그게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한다. 무슨 재주로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겠습니까?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지금 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정보 공유 협정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에 약정이라고 예, 있습니다. 약정했던 게 약정. 있습니다. T사. 이거 하면 된다. 아니 그거보다 훨씬 소위 차원이 높은 협정이 파기가 됐는데 미국이 이거 약정 제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각종 도발 징후를 보일 때 지금 미국의 일본이 우리도 정보를 파악하지만 미국, 일본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게 많지 예. 않습니까? 정보는 하나라도 더 많은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 우리 손해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지금 이거 자해행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반도 전문가들 대다수가 지금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거 한미동맹 근간을 흔드는 거고 결국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거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 정부가 이에 대한 지금 뭐 대응책은 뭐 현재 마련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데 국민이 불안해하니까 오늘 김현정 차장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한미 간에 충분히 제가 논의했고, 보기에는 예. 이 그냥 말장난으로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이런 혹시 생각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왜 저렇게까지 할까?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 아, 일본이 정말 너무했던 부분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요. 예. 일본은 경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 이미 미국에 여러 가지 알렸습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는 보복 조치 당한 다음에 급히 김현정 차장을 보냈는 거 아닙니까? 그 선제 조치 일본이 다 먼저 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도 강제징용 지금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 정부 어떻게 했어요? 사법부 판결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무대응이었어요. 예. 그러면 일본이 그 소위 말해서 그 정부 차원의 실무 협의를 시작을 하자고 했는데도 전혀 대응을 하지 중재에 가자고 않았습니다. 계속 그랬죠. 예. 예, 중재에 가자고 했는데도 대꾸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는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 탓만 한다. 그 다음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면서 우리 정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내놓은 안 빼고 다른 예. 안 검토한 적 있습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돈 받지 말고 사과 예, 받자. 저 일본의 사과 제대로 받고 우리는 배상 받지 말자 이런 그 야당에서는 오히려 안이 나오고 있어요. 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이라고 해서 예. 정부가 내놓은 1+1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거기에다가 우리 정부가 세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뭐 위로 차원의 여러 가지 조치를 그건 취하는 이미 할 거. 수 없다고 했죠. 우리 그렇죠. 정부가. 아니 근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일본은 처음에는 그 안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낙연 총리도 그 안을 대통령께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 대통령이 그걸 소위 말해서 거부한 거죠. 그 다음에는 아무 안이 없어요. 네. 안도 없이 무슨 외교적 해법을 모색합니까?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여러 내용 중에 한미 관계부터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사실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 김현종 2차장도 그렇고 우리는 충분히 소통을 했고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어디에서 이런 뭔가 일단 문제가 미국의 생겼다고 국방부의 보시나요? 첫 성명은 이제 한미 간의 소통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죠. 그러다가 아마 이제 백악관과 국무부의 입김이 작용하면서 조금 바뀌었다. 자극적인 단어로 나갔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취재 해석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이 미국의 어떤 그 강성적인 발언 그대로일지라도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미국의 의지에서 한일 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콕에서 열렸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에도 예. 결국 일본의 거부로 이제 무산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아베 총리의 무도한 도발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 일본의 눈치를 보는 대응으로 갈 예.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원칙적인 대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소미아 파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협력을 다시 긍정적인 빨리 원상 형상으로 회복해야죠. 돌리고 예. 그리고 일본이 취한 무역 보복 조치를 풀어서 네. 과거의 경제 규율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저희가 일본하고 담을 쌓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후의 행보에서 미국이 한국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지 않을 명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은 실망이지만 예.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는 방콕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상 내놨던 중재안 이상의 중재안으로 나오게 되면 예. 저는 이번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미국을 끌어낼 수 있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이 사안이 네. 정말로 조국 후보자 뭐 물타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 오늘 이 방송의 거의 절반도 지소미아 이야기했잖아요. 예, 안 그랬으면 조국 후보자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지소미아는 정말 국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결정. 그걸 제가 보기엔 정말 이성적으로 결정했는지 예. 정말 문제 제기하고 싶고요.
지소미아 파기를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 예. 이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 거는 건 정말 유치한 겁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반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야당은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 제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네. 어떻게 친일 프레임을 붙입니까? 그다음에 국민의 시선을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이 계속 불거지는 여러 가지 의혹을 덮기 위해서 예.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했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지소미아는 지소미아고 조국은 조국이죠. 국민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시는. 저는 뭐 이 소위 말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그런 걸 머릿속에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국당이 뭐 조국 물타기용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의당으로부터 조국 흥신소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거죠. 예. 아무리 정장이 몰두해도 안보와 국무위원회 청문 정국은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정당과 정당의 대표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뭐 조국 청문회는 조국 청문회대로, 안보 문제는 안보 문제대로 이렇게 세련되게 나누어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묶어버리면 우리 스스로의 국격을 같이 떨어뜨리는 언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 당연히 무관하죠.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NSC 상임위원회에는 뭐 민주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관련된 수많은 공무원들이 계시고 이 논의 과정에 어떤 정치색을 띤 분들만 논의를 했겠습니까? 청와대와 정부, 안보 라인에 많은 공직자들이 과연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국민 감정에 부합되는 일이라를 뭐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조건부 예. 연장까지 검토하다가 이제 끝내는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 과정에 정치색, 뭐 조국 청문회 물타기용 이런 것이 껴들어갔다면 저는 그 과정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과연 이 국민들께 이걸 보고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보와 국무위원 청문회를 섞어서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잠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조국 후보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팩트에 대한 질문을 드려도 늘 이렇게 총론적으로 정치 공세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좀 사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1시간 반 전쯤에 조국 후보자가 입장문을 밝힌 게 있습니다. 내용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 이사장이신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밝혀왔습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 독립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나온 조국 후보자의 입장 발표였는데요.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은 기부를 하고 운동학원에 있던 모든 직책 다 내려놓고 어머니도 물러나고. 네. 사모펀드에 들어간 돈 중에 조국 후보자 아내가 낸 돈은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 10억 5천만 원 중에 아들, 딸 이름으로 돼 있는 5천만 원씩 1억 원을 내놓겠다는 거죠. 아닌데 네. 처가 있는데. 처도 같이 포함돼 저도 들어가 있습니까? 네네네. 네. 모두입니다. 네. 지금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 후보자가 지금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예. 글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어제도 사실은 오늘 좀 구체적으로 뭐 운동학원이다 사모펀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경우도 뭐 따가운 질책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뭐 성찰하겠습니다 고지해 했잖아요. 주십시오. 계속 예. 그제도 그랬고요. 그런데 정말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제대로 의식한다면 그리고 국민에게 정말 송구한 마음이 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정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마 조국 후보자 딸도 지키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웅동학원 이야기 한번 해보죠. 웅동학원을 소위 말해서 공익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런 뜻을 밝혔고 예. 어머니가 이사장인데 지금 웅동학원 사실 껍데기 아닙니까? 128억 자산이 있습니다. 웅동학원에. 웅동학원에 지금 빚이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채권이 갖고 있죠. 예. 채권을 갖고 있고 개인으로 채권은 10억 갖고 있고 나머지는 회사가 갖고 있어요. 예. 대표는 그 전처입니다. 그 이혼한 전처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전처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무슨 그걸 채권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동생이 며칠 전에 채권 포기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이혼한 사람이 무슨 채권도 없는데 어떻게 채권을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웅동학원이 만약에 학생이 지금 210명인데 예. 학생이 줄어가지고 학교가 없어진다면 그 채권을 갖고 있는 동생의 전처한테 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전처가 포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웅동학원에 빚이 있습니다. 예. 빚이 뭐 은행에도 있고 네. 뭐 기술 신용보증기금에도 있고 기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동생이 조국 후보자가 이 학교의 이사일 때 사채빚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학원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채 14억 원을 빌려가지고 네. 못 갖고 나서 지금 50억 원이 넘습니다. 그 빚 처리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그 빚을 조국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이 다 떠안겠다고 해야죠. 아니 그냥 웅동학원 공익화하겠다면 지금 빚덩이인 웅동학원을 소위 말해서 공익 차원에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거밖에 더 됩니까? 일종의 국민한테 세금 떠넘기는 셈이 되는 셈이죠. 별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대책이 저는 아니다. 네. 진정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웅동학원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빚을 졌어요. 예. 그래서 저 기술 신보나 이런 데서 지금 동남은행이죠. 예. 35억 원 빌려준 데서 소송을 걸었어요. 예. 그래서 조국 후보자도 이사였기 때문에 또 자식이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법을 이용해서 상속 한정 승인 받아가지고 예. 본인한테 가야 할 저 빚 12억 원. 예. 이건 면제받은 거 아닙니까? 예. 본인이 낸 돈은 6억 원, 6원이에요, 6원. 원입니다, 6원. 아버지가 21원 재산을 예. 남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12억 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국민들이 그냥 웅동학원을 다 손 떼고 공익화하겠다 그러면 뭔가 큰 거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내막을 따져보면 굉장히 저는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요. 중요한 건 국민이 지금 분노하는 건 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단국대 의대 과정에 인턴십을 해가지고 그 소위 SCI급 논문, 예. 그러니까 최상위 평가를 받는 논문의 논문입니다. 제일 저자로 예. 됐단 말이죠. 그걸 이용해서 지금 고려대 입학을 했고 그 고려대 입학을 했기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에 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단국대 내에서도 조사가 시작이 됐지만 이건 그 딸의 소속도 그 당시에는 제대로 안 밝히고 단대 의과학연구소 소속이라고 했고 박사라고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심의도 받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연구 윤리를 명백히 어긴 거로 해서 지금 만약에 부정 판결 나오고 그다음에 고대에서도 저 논문에 대해서 뭐 부정 판결이 나오면 입학 취소할 예. 수도 있다는 지금 입장까지 낸 상황에서 무리하게 장관이 됐다가 만약에 저 논문 부정 나오고 딸의 입학 취소가 되면 조국
법무부 장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조국 후보자는요. 딸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입장을 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내용 중에 혹시 뭐 정정하고 싶거나 좀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모펀드, 웅동학원 그리고 딸의 논문과 관련된 이 정도 오늘 생각이 소재 있습니다. 다 말씀하셔서 예. 저도 뭐 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할 수 네. 없이. 천천히 일단 하시죠. 뭐 꼭 부유층이 그 합법적이지만 장학금을 받았어야 했는가 예. 뭐 이런 지적들이 일단 조국 후보자에게 가장 아픈 대중 정서였을 겁니다. 예.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떠나서 50억이 넘는 자산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려운 학생들에게 좀 양보하지. 네. 딸이 그렇게 대학과 대학원을 다니면서 수천만 원의 장학금을 꼭 받았어야 했는가. 이게 이제 펀드를 그 이제 기부하겠다고 선언한 예. 한 배경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웅진학원은 웅동학원. 웅동학원은 예.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또는 일부 언론에서 웅동학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는 동생이 전처가 갖고 있는 채권은 무용지물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학교가 청산이 될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나오는 주의 주장이 뭐였냐면 학교가 청산이 됐을 때 120여억 원의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나중에 학교를 청산하고 그 돈으로 빚잔치를 하려고 들었던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혹 제기를 계속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으로 전처는 지금 가족이 아니니까요. 예. 가족회의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동생이 채권을 포기한다고 했고 여론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학교 청산 이후에 학교의 자산이 예. 조 씨 일가에게 재산화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을 일단 내는 것 같습니다. 예. 학교 자산이 청산됐을 때 지금의 빚과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지는 뭐 계산기로 따로 두들겨봐야 할 문제라고 예. 보고요. 아무튼 현실적인 것은 웅동학원이 계속해서 학교 법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청산 이후에 자산 처분이라든가 뭐 무슨 채권 권리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될 가능성은 지금 상상력 범주에만 있다 이런 얘기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문과 관련돼서는 포인트가 좀 전 좁혀졌다고 봅니다. 예. 제1 논문 저자 부여에 대해서는 지도 교수가 이미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예. 외국 대학에 가겠다는 뜻이 가상해서 자기가 제1 논문 저자로 부여해 줬다. 그 자체도 문제가 지금 되고 되돌이켜 있죠. 보면 예. 불찰이었다라고 예, 이미 다 예. 시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의대 교수의 실험에 실제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험에 참여한 게 맞냐? 예.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 참여도 하지 아니하고 논문에 참여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종학 서울대학교 물리천학부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신이 이 논문을 검증을 해 보니 예. 사회과학자들이 돌리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응용해서 고교생이 컴퓨터를 통해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실험 수준이더라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실험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 어렵지 예. 않았다라고 보아진다는 증언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험에 참여하고 논문의 성과를 획득을 한 것인지 예. 의혹의 제기처럼 일절 논문 실험 과정에 참여를 안 한 것인지 이거는 시시비비를 좀 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제1 논문 저자를 부여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교수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 예. 제1 논문 저자를 부여할 때 외압이 있었냐는 게 또 하나의 의혹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해당 교수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움을 준 대학원생과 동료 교수가 없어서 자기가 책임 교수이자 제1 논문 저자로 등재를 하나니 네. 차라리 그냥 외국에 진학하고 싶은 조국 후보의 딸에게 부여했다. 뭐 조국 교수 등에게 뭐 부탁을 받은 적은 없다. 자기의 판단이었다. 예.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한국당과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청문회 얘기를 하면서 27일이라는 날짜를 정확하게 이인영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네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전제가 일단 한국당이 계속 청문회를 지연하는 지연 전술을 쓸 경우니까요. 가장 올바른 방식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요. 예. 후보자가 성찰의 자세로 인정한 것은 그 영향으로 평가를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입시에 불법이 있었는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조국 후보자의 운명을 좌우할 방아쇠 역할을 한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알 권리 차원의 문제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정 입시가 있었는가, 이 부분에 조국 후보자가 관여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시시비비를 국회 청문회에서 명백히 밝혀서 사실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예. 사실이 아니면 야당도 공세를 거둬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의원께도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예. 국민청문회 운운하면서 일종의 기자들 모셔놓고 예. 청문회를 한다. 그거는 편법이고 꼼수 청문회죠. 음. 결국은 뭐 법을 이야기하면서 왜 국회에서 청문회를 안 합니까? 예. 한국당하고 협의해서 이 법에 따르면 국회법에 따르면 3일 이내 청문회 하기로 돼 있습니다. 물론 장관의 경우는 통상 하루 하는 거로 관행으로 돼 있지만 예. 아니 지금 조국 후보자가 아니 청문회장에 빨리 쓰고 싶다. 거기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청문회 사흘 못 합니까? 예. 사흘이라도 해야죠. 지금 의혹은 너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면 지금 민주당은 하루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이틀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정말 딸의 지금 이미 우리 공관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딸의 대입과 관련해서 이 부정 불법이 있었는지 확인돼야 되는데요. 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국대 교수의 경우 조국 후보자 아내가 연락을 해서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연락을 해서 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딸의 인턴 참여를 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거 같이 동행을 했어요. 예. 그다음에 논문 제1저자 등록이 됐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게 대입에 활용이 됐고 예. 그런데 그 교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해외 대학에 가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런데 국내 대학에 간다고 해서 실망은 했지만 예. 대학에 어플라이 하기 전에 빨리 논문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냈다.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부정이 상당히 개입됐다는 걸 실토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관계상 검찰 수사로도 여기까지 꼭 확인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